야, 해변입니다. 아주 멋있어요. 파타야는 해변이 길죠. 거기다 저렇게 전망 좋은 숙박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식당인데 뷰는 말할 것도 없으지만 시설 또한 아주 훌륭하죠. 거기에다가 골프장이 1시간 내에 28개가 있습니다. 거기다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동양 최대의 유흥가가 바로 이 파타야에 있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파타야는 동남아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여러 요구를 충족시키죠. 가족 휴양지, 연인들을 위한 휴양지, 골퍼를 위한 휴양지, 싱글들을 위한 유흥 휴양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숙박지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상당히 제약받을 수 있죠. 교통이 약간 막히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파타야 지역에 대한 느낌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타야는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크진 않아요. 저 맨 위에 꼭지점부터 아래까지 2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 파란 지역을 우리가 보통 나끄르와라고 부르고, 저 빨간 지역이 주로 파타야 지역입니다. 조그맣죠? 그리고 그 밑에 녹색은 좀티엔이라고 부르고요. 그 오른쪽의 황색 실선 쪽은 파타야 현지인이 거주하거나 약간의 풀빌라가 있는 그런 배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위에 나끌루아 지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까만 선은 썽테우 노선입니다. 한나가 있고요. 그 돌고래상에서 나끌루아 수산시장까지, 우리나라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데요. 가면은 사면은 옆에서 돈 받고 생선 익혀주고 그러는 데죠. 근데 여기 썽테우가 하나 있긴 한데, 문제는 저 썽테우가 메인 지역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곳이 교통이 약간 안 좋습니다. 주로 가족 단위 휴양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많이 알려진 나끌루아에 있는 무말러이 식당입니다. 굉장히 커요. 사실 관광 식당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음식 맛보다는 그 황혼이 질 때 여기서 식사하는 뷰포인트로서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나끌루아의 핵심 지역, 저기 곳 지역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핵심 지역이에요. 여기가 별거 없잖아요. 좌우로 낮은 건물들과 호텔이 있고 크지 않은 식당 같은 곳들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가족 휴양지 개념이 강한 곳이고 러시아 사람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때 호텔에서 있다가 저녁에 산책하고 호텔 수영장에서 보내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런 스타일의 아주 모범적인 곳이죠. 다만 여기서의 특징은 그 해안가에 바짝 붙어가지고 건물들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건물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몇 번 숙박해보고 사실은 제가 여기서 살아도 봤어요. 뷰가 굉장히 좋은 숙박업소가 많습니다. 여기에 해안선을 따라서 약간의 이런 그 카페 같은 곳들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연인 위주가 아니라 가족 위주의 여행지다 보니까 이 카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사실은 이 카페 종류는 좀티엔 쪽에 가면 굉장히 크고 멋진 곳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장점은 이 좀티엔 파타야 나끌루아 중에 이 나끌루아 쪽 해변이 물이 가장 깨끗합니다. 해수욕을 즐기고 싶다거나 숙박업소의 바다 뷰를 즐기시거나 가족 휴양지로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싼 숙박시설도 많고, 여기 에어비앤비로 구할 수 있는 좋은 콘도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뷰 좋은 에어비앤비 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가족 휴양지이기 때문에 밥을 막 해먹고 아끼고 그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뭔가 특이한 식당이나 쓸만한 식당이 그렇게 없어요. 밖에 나가서 과일 사 먹고 저런 튀김 사가고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여기 그 빨간 게임이라고 한국 식당이 하나 있는데, 요 희한하게 요 한국 식당은 한국 사람보다 러시아 사람, 외국인이 더 많습니다. 음식 구성도 뭐 러시아 음식이 한 40% 돼요. 여기도 보면 지금 안에 들어가 봤지만 한국 식당인데 외국인만 있죠. 당연하게도 가족 휴양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유흥가는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썽태우가 저 바깥으로만 지나다니고 요 안쪽으로는 지나다니지 않아요. 여기 숙소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바닷가를 끼고 바로 앞에까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교통이 조금 불편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 골프 여행 오실 분들도 이쪽에 숙소를 정하시면은 저쪽 시내로 나갈 때 교통이 상당히 불편해요. 이만큼 나와서 이 대로를 나와야 여기에 썽태우가 있거든요. 요 대로변에 음식점들도 몇 군데 괜찮은 게 있기도 한데 그렇게 크지는 않은 곳이에요. 요 나클로아 지역은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을 위한 휴양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골퍼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 곳이 되겠습니다. 요 앞에 쭉 오면 여기가 이제 그 돌고래상이에요. 저기 저 조그맣습니다. 돌고래. 저기를 지나면 여기서부터가 파타야죠. 유명한 터미널 21이 옆에 딱 보입니다. 파타야 지역은 저렇게 두 개의 썽태우 라인이 다닙니다. 돈을 따로 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뱅글뱅글 도는 건데 파란색, 빨강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 위쪽 지역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타야 지역의 식사 그리고 그 태국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일 권하는 데가 이 터미널 21이나 센탄 파타야의 푸드코트입니다. 가장 우리 입맛이나 외국인 입맛에 맞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태국 음식 처음으로 맛보실 분들은 저쪽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교통 이동 문제입니다. 파타야는 택시가 거의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저 맨 뒤에 사람들이 있고 그 앞차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희한하게 여기 순서는 맨 뒤에 차가 제일 먼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다리실 때 맨 앞에 있는 차 타서 기다리면 제일 늦게 가요. 맨 뒤에 차가 먼저 가는 겁니다. 요렇게 저 파란색의 해안도로가 쫙 시작됩니다. 요 해안도로가 한 4km 정도 되는데 요 해안도로를 따라서 골목이 한 20개쯤 있어요. 그 20개 안에 유흥가가 있기도 하고 숙박시설이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 숙박시설이에요. 유흥가는 한 5-6개 정도 골목에 있습니다. 1번서부터 16번까지 있는데 다시가 있어가지고 한 20개 돼요. 5번 지나서 이 6번 가는 길에 보면 저기 이 6번 골목이 유명한 환락가죠. 여기는 이제 그 빠비어라는 특성을 가진 환락가입니다. 파타야의 유흥을 얘기할 때 보통 파타야는 유흥이 3가지가 있어요. 1번이 방금 보여드린 빠비어, 2번째가 저 앞에 가 있는 워킹 스트리트에 많은 아고고바라는 곳, 3번째는 이제 디스코나 나이트 클럽이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마사지 집 같은 곳이 있긴 한데 거긴 논외로 치고 여기가 요 아고고바가 많은 워킹 스트리트입니다. 여기가 파타야 끝이에요. 저녁이 되면 이렇게 딱 변하는 거죠. 여기 아주 아고고바들이 많고 디스코 클럽이나 나이트 클럽도 이곳에 많은 곳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유흥에 대해서도 뭐 제가 좀 한 일가견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골프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길 바라고, 요렇게 바로 옆으로 꺾어서 저 빨간색 부분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이 뒤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약간의 인도풍의 식당이 상당히 많은 곳이고, 여기서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아까 그 소이톳과 워킹 스트리트 다음으로 거론되는 유흥지인 부아카오라는 것이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아카오라는 것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저쪽 도는 노선에는 벗어나 있는 곳이에요. 약간 멀리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그 20개의 골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각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 홀수 짝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골목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충분히 걸어 다니실 수 있는 만한 골목이고, 이 골목마다 양쪽으로 한 70%는 숙박업소, 한 30%는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는 이 4번 골목은 숙박업소가 많은 곳이에요. 좌우로 온통 호텔들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파타야 숙박업소는 저런 곳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나꾸루아 지역보다 바다뷰가 그렇게 좋은 숙소는 없어요. 가성비는 좋고 교통이 편한 숙소가 되겠습니다. 4번으로 들어가서 이제 5번으로 제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5번 골목도 숙소가 많은 곳입니다. 숙소 입구에는 대체로 먹을 거를 팔기도 하죠. 저는 뭐 이 파타야 숙소에서 한 40군데 호텔에서 제가 숙박을 해봤을 겁니다. 굉장히 여러 군데서 숙박해보고 현재 파타야에 산 지 이제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은 마지막으로 식사 같은 경우에 한인 상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인 식당이 몰려있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요 그 송태우 라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송태우 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유흥을 하시거나 식사를 하실 때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골프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요 송태우가 다니지 않는 지역, 저 중간 윗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따로 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파타야 본 지역에 관한 소개는 제가 하루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리뷰를 더 해볼 예정입니다. 이제 좀티엔 지역에 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는 해변이 길고 연인들을 위한 곳이고 러시아나 유럽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워킹 스트리트에서 살짝 좌회전을 해가지고 다시 좌회전을 하면 삥삥 도는 거고,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 이제 좀티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그림, 좌측 그림에 나온 녹색 송태우의 출발 지점이 요 좌측이에요. 요 좌측에 보시면 쫙 서 있죠? 하지만 여기서 보다시피 제일 마지막 차에만 사람들이 쫙 타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가 제일 먼저 출발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한 가지 요 송태우 있는 여기서부터 요 길이 인도 식당이나 인도 관련 가게들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이 숙소를 정할 때 일로 정하면 일본 사람, 인도 사람들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좋아하시겠죠. 여기를 지나가지고 저 언덕길을 오르게 되면은 여기가 약간 고지대거든요. 유일한 그 파타야 로고가 있는 그 산 위도 요 산 위가 되겠습니다. 얼마 높진 않아요. 한 100m 남짓이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런 쪽에 요 곳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쪽에 좋은 숙소도 많고 좋은 카페도 많습니다. 여기는 이 좋은 카페가 아주 특징적인 시설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좋은 카페 많습니다. 여기도 그중 하나로 옥시전이라는 곳이고 엄청나게 넓습니다. 뭐 몇 평이나 될지 뭐 가늠도 안 갈 정도로 넓어요. 하지만 이제 요런 뷰, 야, 저도 뭐 여기 가끔 와보시는 곳이지만 여기 뷰 정말 좋습니다. 근데 여기 좀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게 최소 주문 금액이 있습니다. 주말이나 저녁 때 오면 요 황혼 보면 기가 막힌데 보통 한 2인이서 가면 한 500에서 1000밭, 4인 테이블에 앉으면 한 2000밭, 8인 테이블에 앉으면 한 3, 4,000밭 정도 최소 금액이 있어요. 여기는 그 사우나인데 남녀 공용 사우나입니다. 수영복 입고 하는 데예요. 가보면 나름 또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카페나 저런 사우나가 이쪽의 유흥시설인 거예요. 여자가 있는 곳이 아니고 연인들끼리 와서 즐기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요 밑에 와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이 이것이 동탄 비치인데 1km도 안 되는 짧은 것이고 좌측에 숙소가 있고 우측에 이런 해변이 있는 곳입니다. 파타야보다는 여기가 물이 좀 더 깨끗해서 물에 들어갈 만은 해요. 그리고 좌측 가성비 숙소 많이 있습니다. 동탄 비치와 좀티엔 비치 사이에서 조금 올라가면 이 테파짓 야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파타야를 대표하는 야시장입니다. 파타야 야시장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야시장이 제일 크고 물건도 많고 볼 것도 많아요. 실제로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파타야 관광 오신다면 한 번쯤 꼭 들려보라고 권하고 싶은 곳이고, 워낙에 파는 물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의 그 성향에 따라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하나쯤 있을 수 있고, 식사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 좀티엔 지역은 연인들을 위한 지역이다 보니까 꽤 좋은 레스토랑이 소형, 중형, 대형으로 각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곳은 이런 야시장 같은 곳이겠죠. 큰 송태우 노선은 아니지만 지선으로 요 야시장을 운행하는 송태우도 있으니까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이 좀티엔 비치는 굉장히 길고 똑바릅니다. 좌측에는 식당과 마사지집이 있고 우측에는 해안이 쭉 이어져 있는데, 저 해안도로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어요. 일직선으로 똑바르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제일 추천드리는 것이 아침 조깅입니다. 여기 아주 상큼해요. 바닷가도 뭐 나름 파타야보다는 깨끗한 편이고, 길이 워낙에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깅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쫙 정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유흥 호객행위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조깅, 운동 좋아하시는 분 추천드리고, 실제로 저렇게 허름해 보이는 커피숍이나 저 옆에 슈거는 이태리 식당인데, 저런 데 안에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깔끔하고 분위기 있고 음식도 잘합니다. 저 앞에 서프란 식당도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이고요. 숙소 같은 경우에는 5성급보다는 3, 4성급의 가성비 숙소가 많은 편인데, 뷰가 그렇게 좋은 숙소는 많지는 않습니다. 뷰는 아까 그 나크로아 지역이나 우리가 방금 지내왔던 동탄 비치 그 위쪽에 그 언덕 위에 있는 호텔들이 뷰가 좋아요. 의외로 이 해변가 쪽에는 뷰가 그렇게 특별한 호텔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골프 관광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연인 골퍼나 부부 골퍼가 적합합니다. 거기다가 여기가 마사지를 또 상당히 잘해요. 마사지 샵도 많고요. 운동을 좋아하시거나 조용한 유흥가에 가지 않으실 골퍼분들은 이쪽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조용하거든요. 어차피 그랩을 이용하거나 렌트를 해서 다닌다 그러면 뭐 별 상관 없는 곳이니까요. 거리는 별로 멀지 않습니다. 요 마지막 끝까지 오면 이제 뽀뺀이라는 유명한 게요리 해산물 식당이 있고요. 관광 식당입니다. 상당히 커요. 맛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 한국게가 훨씬 맛있어요. 끝으로 파타야 지역을 정리해보면, 나클로아 지역은 가족 위주의 휴양지면서 바다뷰가 좋은 숙박시설과 해변이 가장 깨끗하지만 교통과 식사가 조금 불편하다는 것. 파타야 지역은 유흥지가 많기 때문에 싱글과 남성 관광객들에게 적당하며, 숙박은 가성비 위주로 선택하시되 송태우길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저녁에 술 마시러 나갈 때 차를 타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좀티엔 지역은 연인과 부부 손님에게 적합하며 해변이 길고 조깅 산책 코스로 아주 좋습니다. 거기다가 작고 예쁜 로맨틱한 식당도 많고 예쁜 큰 대형 카페도 많아요. 교통은 그저 쏘쏘합니다. 이렇게 지역별 특성을 알고 숙박 장소를 정하시게 되면 파타야에 여행 오셨을 시에 더욱 즐거운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쿤리의 태국 골프라는 네이버 밴드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질문도 많아지고 있고 제가 각종 파타야 골프 관련 정보를 올릴 예정이오니 많이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